다음 연사님은 사단법인 자유수호 국민운동 공동회장님이시고 초대 6.4 구국동지회 회장님이셨던 이도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멸공! 소개받은 자유수호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두호입니다. 전주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 의지라고 할까, 그분이 왜 검수완박을 외쳤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혜로운 애국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국정개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국정개혁 읽기와 우리의 대응, 이런 제목으로 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과정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동훈의 국정과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국의 정황으로 봐서 검찰 수사, 범죄 수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 우리는 그동안 왜 이렇게 늦으냐,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가지고 주요 인사를 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좀 그렇게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그 재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꿋꿋하게 우리가 나아갈 절차적 그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의 어떤 기본 틀이라고 할까, 이것을 지금 4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얘기, 인권 중시.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수부 공무원을 기순한다고, 북한으로 기순한다고 조작한 거, 그걸 문제시했고, 그 다음에 동해로 기순한 어민 2분을 이거는 기순이 아니다, 뭐 16명을 살해한 그 살해범이다, 뭐 이래가지고 강제 국정사건, 이거야말로 인권유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권유린 그에 대항해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겠다, 이런 노선을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 국가, 미국, 일본을 못해서 자유주의 국가가 연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연대를 하느냐, 그 얘기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 직간접으로 중국과 북한의 지원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입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앞으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하려면은 그 세력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국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방의 힘을 같이 빌려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첫째 명분은 FBI가 미국에서는 그 인사를 할 때 인사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하고 협력하러 간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 보니까 자금 흐름, 지금 북한에 지원을 한 것으로 의혹되는 자금 흐름이 지금 처음에는 4조였다가 지금 8조, 10조로 지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세계은행 부총재도 만나고 다른 재무부, 미국 재무부 관련 공무원을 만나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무엇을 협의하기 위해서 했겠느냐,
아직 여기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으로 봐서는 제가 경제부처에서 근무했던 금융에 대해서 좀 압니다. 가장 대한민국으로 문제는 이 돈을 송금해준 은행이 우리가 흔히 세컨다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세컨다리 보이콧. 직접적으로 관련은 아니지만 그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미 재무부의 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대부분 여기에 연루됐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간 많이는 미국과의 술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받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협의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단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소견을 얘기라고 하니까 경제가 문제야. 그래서 경제가 문제야. 이 은행들이 제재를 받으면 그렇잖아도 우리가 경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물가를 올라가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와중에 우리 은행들이 금융거래 제재를 된다면 큰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갔어서 그 사람은 저는 축소합니다. 그건 나중에 더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거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검소완박법 검찰청법은 9월 중순경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네. 9월 15일 이전에 취임하자 3개월 이전에 주요한 범죄를 다 조사해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긋하게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보관을 뭐냐. 시행령에서 검수완박법의 문제를 제기해서 범죄 수사를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그 근거를 통해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런 법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에 작성하겠다는 의미로 이 검수완박법의 시행령을 어떻게 만든다고 예고를 했죠. 그것도 느긋하게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자, 다시 상기하면은 지난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범죄 요건에서는 범죄 행위를 한 행위자와 근거법이 있어야 된다. 근거법이. 그 근거법이 있으면은 그래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에서는 6개 범죄 형태를 내려고 등 주요 범죄, 시행령이 마련한 주요 범죄.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등이 아니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중 주요 범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등이라고 집어넣은 것이 신의 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범죄 요건은 행위자와 근거법이 있으면 범죄 요건이 되기 때문에 부패 범죄에 공무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에 부패 범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중이나 등이나 관련이 없다라고 전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있는 것이 다시 제가 생각해보니까 딱 있어요. 선거 범죄는 물론 부패 범죄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5.18 같은 건 5.18 등 관련 범죄 이거는 등이 들어가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이 들어가야.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18이 성역으로 되어 있죠. 이 5.18에 가서 폄훼하거나 5.18이 민주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행령에
조사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은 무력화할 수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했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수완박법 시행령 만들면서 투명하게 한다. 나는. 그래서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문쟁을 수용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투명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청장 후보를 지명한 상태죠. 그 과정을 보면 전 투명하다고 봅니다. 아마 F1에 가가지고 그런 걸 다 참고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처음에는 4명 후보를 내정을 했어요. 4명 후보를. 그 4명 후보를 검찰청한테 받아가지고 대검한테 받아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4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적정하냐를 물론 대통령한테 협의를 했겠죠.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실을 하던 그런 절차를 법무부가 한 것이에요. 하고 모범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가가지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나와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당신들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아마 대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열을 안 됐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무부에 즉 행안부에 경찰청 두면서 경찰청을 두면은 경찰청을 두고 경찰국을 뒀을 때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경찰청 내부의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다 해가지고 유경감 유성삼입니까? 유삼성 경감이 그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다 처벌할 것이 아니라 전향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수사의 그 진행에서 가장 걸림돌이 경찰의 협조가 지금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 처벌로 1권에서 7월보다도 전향하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는가 이런 것이 제 추측입니다. 이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내부 행안부 장관이 지금 국정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걸 안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엇인가 매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근거 없고 너무 속단이다. 이런 4가지 내지 5가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함부로 비난하지는 않다. 특히 광복절 그리고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유라는 가치를 30배 이상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그냥 보존되는 거 아니라 투쟁으로서만 보존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보존한다는 것은 저 종북 세력을 타파하겠다 라는 굳은 의지가 여기 배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에 좀 부족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절대 틀린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당장 오늘 여러분들이 응원할 딱 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에 등이라는 걸 빼고 춤으로 바꿔가지고 검찰청법을 개정안을 지금 내놨어요. 그게 지금 입법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그 입법용이 나온 게 지금 유튜브에 나옵니다. 거기에 반대 서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럼 만일
이것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반대가 이제 몇 명 이상이 되면 이제 부결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가까스로 통과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개정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지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열고!